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까? 안 할까? 뭘 보고 판단해야 되지?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자, 아직 바깥의 날씨가 많이 춥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배워볼 내용은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같이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고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제 CSI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CSI는 소비자 동향 지수입니다. 자, 영어로는 Consumer Survey Index를 줄여서 CSI라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 동향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 즉 국민들의 장래의 소비 지출 계획안, 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지수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 지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동향을 파악하거나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소비자 동향 지수를 검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BSI, CSI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BSI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데요. 기업체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 배워볼 자료는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CSI 지수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출, 가계 수입 전망 CSI가 나오고요. 가계 저축, 가계 부채, 경기 판단 CSI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통계의 자료는 기준을 100으로 합니다. 100 이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표가 100 이하인데요. 이거는 작년까지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고요. 자, 올해 1월에 지수가 104.2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의 그런 기대가 좀 나타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한폐렴이 발생이 됐던 그 시점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부터 이 지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언제가 될지 좀 불투명하지만요.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해서 경제와 민생을 잘 살려줄 분을 잘 뽑아서 경기지수 100이 넘어가는 것을 좀 희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지수가 100이 넘어가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한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동산에 관련된 CSI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 지표는 1년 뒤 집값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는 거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00이 넘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100 이하가 되면 보합이나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표를 활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은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물가 전망 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으로 가서 그 왼쪽에 주제별에서 9번을 찾으시고요. 소비자 동향 조사를 클릭하시면 전체 이렇게 통계 자료가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주택가격 전망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년치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매달 숫자로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또 100을 유지하고 있다가 하락하고 또 갑자기 2018년 9월에 확 올라서 130까지 갔네요. 자, 이때 서울 지역의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또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 등의 투기 수요 억제 방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부터 시작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지역별 통계에서 이 미세스머니가 속해 있는 경기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전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주택 가격 심리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동탄 이신도시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파트는 과거 2016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자, 최초 시세가 25평이 2억 4천, 33평이 3억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최저 가격은 높아졌고요. 최고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2018년 9월경에 주택가격 심리지수 최고치가 전국하고 경기도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파트 역시 9월경에 최고가가 나타났고요. 2019년 12월 역시 2018년 9월 최고점에 근접한 그 가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그 가격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통계 자료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2020년에도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거지만요. 규제가 덜한 지역과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이 부동산 심리지수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이 도시기본계획과 어울려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잘 보고 투자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키는 거고요.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도 필요하고요. 전문가 역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나 미세스머니에게 물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바이러스도 조심하세요. 자, 그럼 미세스머니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